안녕하세요. 집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어제 우리 엄마랑 함께 카페에 갔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 자주 뵙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만나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벌써 60대 중반이신데 같이 밥을 먹거나 돌아다니다 보면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소한 건데 엄마 이건 왜 안 해? 하는 마음에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인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 10년은 젊고 예뻐 보이는 꿀팁. 덤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효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보통 젊어진다, 예뻐진다 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주 거창한 걸 생각하실 거예요. 비싼 고급 화장품 바르고 브랜드 옷을 옷 입고 피부과 가서 이것저것 관리받고. 그런데 비싼 돈 써서 치장할 것 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빛나고 우아한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명품이에요. 진짜 고수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명품 옷을 쫙 빼입었는데 손톱 밑에 때가 껴있거나 미용실에서 멋지게 파마를 했는데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왔는데 접시에 얼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는 바로 이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콕 집어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것만 바꿔도 뭔가 예뻐진 것 같은데? 요즘 관리 받으시나봐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정말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자, 그럼 집나 간 둘째 아들이 드리는 두 번째 회춘 비법, 지금 바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언제나 무료이고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째, 젊음의 방패막, 선크림을 매일 발라라. 첫 번째는 바로 선크림, 우리말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아이고 둘째 아들, 그건 해수욕장 갈 때나 바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 아버님들, 나는 집안에만 있는데 뭘 발라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걸까요? 유전자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이라는 녀석은요,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에요.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이 자외선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매일 우리 피부를 콕콕 찌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트럭 운전기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확연히 다른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햇빛이 더 많이 비치는 쪽 얼굴이 훨씬 주름이 많고 검버섯도 많죠. 바로 이게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바늘에 매일 찔리다 보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축축 처지고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광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일광화상, 조기 피부 노화 및 피부암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크림은 바로 이 수천 개의 자외선 바늘을 막아주는 투명 갑옷이자 방패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밖에 안 나가는데 뭘 발라라고 하시는데 자외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처럼 햇빛이 있는 날에는 무조건 선크림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흐린 날이요? 구름이 자외선을 막아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우리 피부에 고스란히 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안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실에서 TV 보면서 쉬고 계실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실 때도 창문 너머로 자외선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피부를 조금씩 늙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PA++ 정도의 제품을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의 야외 활동에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바르면 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크림은 외출용 화장품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바르는 로션처럼 매일 쓰는 기초 제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루틴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죠? 그 다음에 로션이나 보습제 바르시죠? 그 위에 꼭 선크림을 덧발라주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등까지 꼭 발라주시고요. 왜 목과 손등까지냐고요? 손과 목에 있는 주름과 검버섯이 실제 나이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거든요. 얼굴은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목과 손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5년, 10년 뒤에는 친구분들보다 훨씬 젊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너무 높은 지수에 현혹되지 마세요. SPF 15 이상만 돼도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무리가 없다. 오히려 SPF 지수가 높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둘째, 생기 한 스푼 립밤을 발라라. 두 번째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립밤 입술 보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입술이 자연스럽게 촉촉하고 핑크빛이 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술 색도 흐려지고 입술도 얇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뿐만 아니라 입술에 세로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기 시작하고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나 하얗게 트기도 하고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는 더욱 심해지죠. 여러분, 입술은 우리 얼굴의 대문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집 안을 깨끗하게 꾸며놔도 대문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그 집 전체가 허름해 보이죠. 심지어 비싼 집이라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곱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어도 입술이 메마르고 터 있으면 사람이 어딘가 아파 보이고 지쳐 보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화장을 전혀 안 했는데도 입술만 촉촉하고 생기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죠. 앵두같이 촉촉하고 생기 있는 입술은 젊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왜 입술이 건조해질까요? 입술 피부는 다른 피부보다 훨씬 얇고 민감해요. 게다가 피지선이 없어서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또한 침으로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립밤을 바르는 건 바로 이 생기와 촉촉함을 내 입술에 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립밤 사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가방이나 주머니에 립밤 하나 넣어두세요. 건조하다 싶을 때마다 발라주는 거예요. 특히 식사 후에는 꼭 발라주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입술에 수분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주무시기 전입니다. 자기 전에 립밤을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밤사이 8시간 동안 입술에 영양을 듬뿍 주면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훨씬 촉촉하고 도톰한 입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도 잊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드러운 칫솔이나 수건으로 입술을 살살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에 립밤을 발라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요즘엔 색깔이 살짝 들어간 립밤도 많이 나와요. 립스틱이 부담스러운 아버님들이나 진한 화장을 잘 안 하시는 어머님들도 자연스럽게 생기를 더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단돈 몇천 원짜리 립밤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필러 시술보다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셋째엔 나이는 손에서부터 손톱을 정리하라. 세 번째 디테일은 바로 손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밥을 먹을 때, 물건을 건넬 때, 악수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손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손에서부터 보인다는 말이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멋있게 차려입은 신사분을 만났는데 명품 시계에 고급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까지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명함을 주고받을 때 그분 손톱을 보니까 길어서 아랫대가 까맣게 껴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의 첫인상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얼굴을 곱게 가꾸고 좋은 옷을 입어도 손톱이 길어서 그 아랫대가 껴있거나 손톱 주변에 거스러미가 잔뜩 일어나 있으면 깔끔한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새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소매 끝이 해져 있고 더러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일숍 가서 예쁘게 색칠하고 화려하게 꾸미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단정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손톱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적절한 길이로 자르기. 손톱 모양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길이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길이로 기른 손톱이 전체 4분의 1 길이로 유지하는 것이다. 즉, 하얀 부분이 1에서 2mm 정도 보이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자르면 오히려 보기 안 좋아요. 두 번째, 모양 다듬기. 손톱깎이로 자른 다음에는 꼭 손톱깎이에 달린 작은 파일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네일 파일로 끝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각지게 자른 채로 두면 옷이나 다른 것에 걸리기 쉬워요. 세 번째, 청결 유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주는 습관입니다. 다른 손톱을 활용해서 손톱의 때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네 번째, 거스러미 관리. 손톱 주변에 거스러미가 생기면 무리하게 뜯지 마세요.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 후 부드럽게 정리해주거나 핸드크림을 발라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손톱 관리만 해주셔도 만나는 사람들이 저분은 참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이구나, 깔끔하고 세련된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악수할 때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 식사할 때 이런 사소한 단정함이 그 사람을 훨씬 더 젊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넷째, 보석을 닦듯이 구석구석 씻어라. 네 번째는 씻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한 번은 미용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용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얼굴은 깨끗한데 목 뒤나 귀 뒤쪽을 만져보면 때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지만 정작 꼼꼼히 씻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씻을 때 혹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이마 라인이나 구레나룻 부분, 턱 밑, 그리고 귀 뒤를 꼼꼼하게 씻으시나요? 이런 곳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먼지 창고 같은 곳입니다.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화장품 찌꺼기나 노폐물이 쌓여서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얼굴에서 놓치기 쉬운 부위는 헤어라인, 구레나룻 부분, 턱 라인과 목 경계선, 귀 뒤와 귀 안쪽, 코 옆 움푹 들어간 부분. 몸에서 놓치기 쉬운 부위는 목 뒤 등 윗부분, 팔꿈치 안쪽, 무릎 뒤, 발목과 발 뒤꿈치. 우리 얼굴과 몸을 비싼 보석 혹은 귀한 화초라고 생각해보세요.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줘야 비로소 영롱한 빛을 냅니다.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 사용.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로 모공을 열어준 다음 세안제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충분한 거품. 세안제를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사용하세요. 거품이 쿠션 역할을 해서 피부 자극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 오늘부터 세수하실 때 딱 3곳만 더 신경 써주세요. 헤어라인, 턱선, 그리고 귀 뒤. 부드러운 거품으로 살살 마사지하듯 닦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헹구기. 세안제가 남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특히 헤어라인 부분은 꼼꼼히 헹궈주세요.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부분은 각질이 두꺼워지기 쉬운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드러운 스크럽제나 때밀이 수건으로 각질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몸의 모서리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면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고 온몸에서 은은한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뷰티의 시작이에요. 다섯째는 나의 작은 비서, 손거울을 가지고 다녀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입니다. 무슨 남사스럽게 손거울을 하시는 아버님들 계시죠? 또는 거울은 화장실에서만 보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챙기는 습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화장실 거울을 보니 이에 뭔가 끼어 있거나 코털이 삐져나와 있거나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거나. 그럼 그 순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확 민망해지잖아요. 우리는 식사 후에 이에 고춧가루나 파 같은 게 끼지는 않았는지, 화장이 번지지는 않았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속을 어머나 하고 생각해도 굳이 말해주지는 않죠. 오히려 그게 더 민망한 거예요. 손거울의 진짜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즉시 확인 가능.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식사 후나 중요한 만남 전에 10초만 투자해서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신감 향상.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세 번째, 습관의 시작. 손거울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됩니다. 옷차림, 자세, 표정까지 신경 쓰게 되죠. 실제로 손거울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볼게요. 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았는지, 콧구멍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지, 입가에 음식이나 침이 말라붙지 않았는지, 눈곱이 끼지 않았는지,
화장이 번지거나 뭉치지 않았는지, 머리가 이상하게 눌리지 않았는지, 옷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손거울 사용법도 중요해요. 너무 대놓고 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꺼내서 슬쩍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예요. 또는 화장실에 가는 김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거울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손거울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핸드폰은 화면이 어둡거나 각도가 이상할 수 있지만 거울은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작은 습관은 단지 외모를 점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늘 단정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하라는 자신감을 주고 스스로를 더 아끼고 돌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늘 깔끔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세심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신뢰감을 주게 되고요. 이런 자신감과 신뢰감이 사람을 얼마나 생기 있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무리.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자, 오늘 집 나온 둘째 아들이 알려드린 디테일. 10년은 젊어지는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매일매일 선크림이라는 방패로 피부를 보호할 것. 흐린 날에도 집 안에 있을 때도 꼭 바르기.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등까지 챙기기. 3-4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 들이기. 둘째, 주머니에 립밤을 넣고 다니며 입술에 생기를 더할 것.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는 필수. 일주일에 한 번 부드럽게 각질 제거하기. 색깔이 들어간 립밤으로 자연스러운 생기 연출. 셋째, 손톱을 단정하게 관리해서 깔끔함을 보여줄 것. 하얀 부분 1에서 2mm 정도 보이게 자르기. 네일 파일로 끝을 부드럽게 다듬기.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는 습관. 넷째, 헤어라인과 귀뒤까지 구석구석 씻어 귀티를 낼 것. 헤어라인, 턱선, 귀뒤 쇄골 집중 관리. 부드러운 거품으로 마사지하듯 세안.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각질 관리. 다섯째, 손거울이라는 작은 비서로 늘 나를 점검할 것. 식사 후와 중요한 만남 전 10초 투자.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즉시 정리하기. 자신감과 신뢰감을 주는 습관 만들기.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렵고 힘든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이 모든 것들의 총비용을 계산해보면 선크림 1만원 내외 3-4개월 사용, 립밤 5,000원 내외 6개월 사용, 손톱깎이 3,000원 내외 반영구 사용, 손거울 3,000원 내외 반영구 사용, 총 2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한번 피부과 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하죠? 결국 젊음과 아름다움은 이처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소한 마음에서부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보다도 이런 작은 관심과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5가지 습관이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감으로 전해져요. 저분은 자신을 정말 잘 챙기시는구나 라는 신뢰감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신뢰감이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그 작은 날갯짓이 어머니, 아버지의 일상을 훨씬 더 윤기 있고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한 달 후에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달라지셨는데? 하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도 미리 답변해 드릴게요. 선크림이 끈적해서 싫은데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요? 요즘은 끈적이지 않는 젤 타입이나 에센스 타입 선크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립밤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뭘 고르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무향, 무색에 가까운 기본 립밤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본인 피부 톤에 맞는 살짝 색깔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거울 대신 핸드폰 카메라를 써도 되나요? A급 할 때는 괜찮지만 핸드폰은 화면이 어둡거나 각도가 이상할 수 있어요. 작은 손거울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둘째 아들 응원 팍팍 해주시고요. 실제로 따라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엄마, 아빠도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든든한 건강지킴이이자 뷰티 어드바이저 집 나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